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일형 당뇨병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 흔히 소아당뇨병으로 불리던데, 그런데 소아당뇨병이라는 이름이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소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또 소아에서도 일형만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요즘은 조금 틀리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 접근한 것으로는 일형, 이형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인슐린을 꼭 맞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인슐린 의존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의존형이란 뜻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슐린이 없이는 이제 조금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의존형이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꼭 인슐린을 치료에 꼭 필요한 이런 당뇨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아당뇨병이라고 하면 소아 전체로 얘기를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일형 당뇨병 또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으로 불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2형 당뇨병하고 1형 당뇨병 숫자로 설명이 되긴 했지만 이 차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이제 2형 당뇨병이 좀 광범위한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 넓은 병인데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당뇨병이라 그러면 이제 2형 당뇨병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형 당뇨병이 좀 드물게 보시기지만 이제 주사를 맞고 있고 어느 날 별로 뚱뚱하지도 않은데 뭐 당뇨병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는 대부분은 다 2형 당뇨병에 관한 얘기고 1형 당뇨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개는 약간의 배려나 조금 뭐 나중에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조금 되게 이제 제 표현은 안경을 쓰는다고 표현 드리는데 좀 눈이 나쁘면 뭐 안경 쓰면 또 일반인처럼 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배려만 좀 이해해 주면 병에 대해서 이해해 주면 충분히 뭐 사회에 지내는데 문제가 없는 병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형 당뇨병,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을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고 1형 당뇨병은 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주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주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1형 당뇨병의 경우에 주사 치료를 안 받고 2형 당뇨병처럼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허니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한 사람의 병의 경과를 볼 때는 짧은 시기에 주사를 끊어지는 시기도 일시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흔하지는 않고, 그게 또 아주 오래 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처음에 병이 발병할 때는, 외부에서 온 스트레스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기능보다도 더 급격하게 떨어져 있던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나면 본인 췌장의 기능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이제 주사가 끊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원인은 계속 자기 췌장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게 자가 면역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인슐린 맞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2형 당뇨도 사실은 한 사람한테서 길게 본다 그러면 자동차의 엔진 기능이 점점 나빠지게 되긴 합니다. 노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나빠지는 속도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주사 맞을 때까지 어떤 분은 이제 병이 오래되면서 주사가 꼭 필요하게 되는 의존형으로 바뀌는 거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1.5형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2형 치고는 조금 경과가 빨리 진행해서 주사를 꼭 맞게 되는 그러면 사실은 상당수의 2형 당뇨 분들도 1형 당뇨처럼 인슐린 의존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래되면.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인슐린 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들이 좀 큰 편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데요. 우선은 사회 주위에서 보는 눈에 대한 약간 거부감, 시선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국내에서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는 게 굉장히 여러 교육을 받고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인슐린 주사의 용량은 본인이 스스로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교육을 해서 전문가가 될 때까지의 국가가 서포트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직은 시스템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보험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또 병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하면 이형 당뇨에서 주사를 맞고 있는 비율이 한 3분의 1? 일본이나 유럽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그런 문제가 약간 엮여서 1형 당뇨에서도 주사 맞는 거를 이제 횟수를 여러 번 할수록 더 유리한데 자꾸 횟수를 줄이려는 치료로 가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권할 때 자꾸 이제 한 번만 주사 맞거나 두 번만 맞거나 이런 치료를 권하게 되고 또 그 치료를 받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점심 때 주사를 안 맞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시스템적인 문제도 섞여 있다. 특히 이제 교육이나 이런 데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에서 1형 당뇨병을 앓는 경우에 점심시간에 그런 인슐린 주사를 맞는 어떤 이럴 때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신데요. 그게 주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그 불편을 호소하시나요? 뭐 소아도 그렇고 성인도 마찬가지시지만 이제 나가서는 이제 밖에서 누군가가 봐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침 저녁은 맞고 가도 되고 집에 들어와서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점심은 이제 꼭 밖에서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사실 해결이 되면 사실은 하루 3번 뭐 4번 맞는 게 전혀 거의 문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장소가 문제겠네요. 그 개인만의 공간을 갖다 가질 수 없으니까 뭐 화장실 같은데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많이 불편한 일이냐면 이제 비유로 드리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러 본인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같이 이제 직장에 본인이 상사가 아니고 이제 부하로 가게 되면 뭐 본인이 밥을 먹는 곳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되게 직장 나가면서 본인은 주사를 딱 맞고 한 5분 만에 먹지 않을까 상상했는데 좀 멀리 가버린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 막 저혈당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가서 그 자리에서 맞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배를 열고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누가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들을 느끼시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의 생각이 너는 왜 그런 거 맞아? 뭐 이렇게 본다든지 뭐 사실은 그냥 안경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봐준다 그러면 그래서 좀 멋진 영화 배우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그런 걸 좀 한다든지 이런 게 나서 저걸 아무렇지도 않는 거구나 일반인이 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른들도 이런데 아이들은 더 하겠네요. 그렇죠. 거기 이제 선생님이 좀 이해하시고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은데 또 선생님도 그런 걸 못 느끼거나 저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 버리면 또 동료 친구들한테 또 오픈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몽이 더 훨씬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사실은 어떤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인슐린 주사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건 좀 안타깝네요. 네.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직접 주사하는 인슐린 치료를 또 비롯해서 요즘에 혈당 측정기와 같은 기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강조되던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제 그 혈당을 측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운전할 때 앞을 보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주사를 찔러야 되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러기 전에 꼭 혈당을 재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훨씬 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더 많이 보여주게 되거나 또 해보면 사실은 주사를 놓는 것보다도 혈당을 측정하는 게 더 불편합니다. 더 아프고 이게 자꾸 이걸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요. 이걸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좋은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값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또 란셋이라 그래서 주사를 찌를 때 쓰는 침인데 그걸 뭐 반복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귀찮아서이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 살을 한번 썼던 거를 지저분한 침으로 또 자꾸 찌르는 거니까 위험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오렌지 같은 당분이 들어있는 거를 피부에 묻어있는데 재면 이게 혈당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느냐 알코올 또 농도가 있으면 희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또 자기의 주사 용량을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빠먹지 않고 자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